네, 안녕하세요. 월드라떼 챔피언 엄폴입니다. 카페를 위한 모든 것이 있는 빅커피. 이 빅커피를 이용하시는 온라인 구매 회원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리오슈라는 빵 하나에 설탕 넣은 카푸치노를 이제 녹여서 먹어서 딱 먹는 그 아침이 저한테 가장 이제 이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건데, 그곳을 느끼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뭐 이제 설탕도 녹여서 먹어보고 들어가면서 빵을 집어서 먹으면서 카푸치노를 똑같이 주문해서 먹는 순서도 딱 따라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커피가 맛있지도 않아요. 근데 설탕 하나를 넣으면 어떤 커피숍보다 다 맛있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설탕을 넣지 않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할까? 라는 걸 배웠던 곳이 이탈리아였고, 그리고 다른 루마니아라든지 다른 유럽을 가봤을 때도 다 이탈리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카푸치노나 에스프레소나 이런 것들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당연한 듯이 그냥 설탕을 넣고, 유럽 문화권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김치 같은, 그냥 원래 우리가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먹고 원래 빨간색이고 원래 새콤하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거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 같은 자기들의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김치를 지켜가듯이 그 사람들은 그 커피를 지키는구나. 이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는구나.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그것을 가장 동경하는 이유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커피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커피가 어떻게 나오든 로부스타가 많이 들어있든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의 문제점을 보지 않고 사랑을 딱 넣어주더라.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모금에 마시고 웃으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요, 커피를 정말 그냥 사랑하는구나.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같아요. 커피가 확 들어오고 아까 학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했던 그때가 2000년도 후반쯤이었죠. 학원이 생기나? 설마 했는데 진짜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시장과 대회라는 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이나 일반 커스터머들은 아직은 생소한 단계고, 지금은 그 단계, 예전에 2000년도 후반과 2010년도 초반의 느낌, 엄청나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확장을 하고 바리스타들의 수준이 너무 이제 올랐어요. 이탈리아와 비교해 봤을 때 느끼는 거는, 그들은 살면서 삶으로 먼저 커피를 접한다면, 어릴 때부터. 근데 중국 친구들은 이제 커피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라든지 느끼고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외우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선된 커피 시장이 지금 자리 잡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봐요. 그래서 커피숍들을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커피숍들은 거의 다 스페셜티 커피숍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고, 중국도 한국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가죠. 따라오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봐요. 일본의 커피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80년 넘게 원두를 먹어온 게 답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물을 내줘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커피 문화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핸드들이 커피숍을 갈 때마다 그 맛을 느끼기 이전에 그들의 행동을 만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맛이 느껴져요. 어떤 맛일지 상상도 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을 가면 강배전 커피 먹기가 거의 이제 어려운데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일본을 갈 때마다 딱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새까만 색깔의 진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전히 클래식하게 옛날 모습, 영상에 담으면 영화처럼 나와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옛날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은 이탈리아처럼 일본의 그 핸드드립 커피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한 분야는 라떼아트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트렌디함과 클래식함이 결국은 계속 공존해요. 가장 클래식한 핸드드립 커피라든지 오래된 카페가 있고 가장 트렌디한 카페들과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다 보면 바리스타와 그다음에 사람을 반겨주는 것, 클래식과 트렌디가 공존하는 곳.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많은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정말 다양성을 정말 인정해 주는 곳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곳이죠. 이탈리아 커피는 좀 맹맹,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가 아메리카노 좀 부드럽죠. 그래서 마시기 편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그 부러운 것들은 메뉴를 신기한 메뉴들을 잘 만들어요. 근데 익숙하진 않아요.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데 왜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그 친구들의 그 먹는 음식에서 향신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익숙한 향과 정말 새로운 그들만이 가진 경험들에서부터 나오는 향, 그런 것들을 맛과 향에 대한 그런 조합을 너무 잘해요. 그것이 또 다르고, 또 일본은 그 음식에 대한 태도가 또 다르다 보니까요. 그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 또 음식에 넣는 재료들과 이 구성하는 느낌들, 그리고 대단히 창의적인 건 아닌데 클래식한 것들을 원래 있던 걸 조합을 너무 잘해요. 일본 친구들은. 일본은 참 보기 좋게 잘 만드는 것 같고, 중국은 다양한 걸 잘 가지고 잘 조합하는 것 같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클래식. 빵도 클래식, 버터, 에스프레소도 완전 클래식. 그냥 그 자체인 것 같고. 아직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고, 예전부터 그 이탈리 커피 스타일이 먼저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핸드드립 스타일이 들어오고, 이제 미국의 또 커피 스타일, 나중에 호주 스타일, 지금은 또 유럽의 또 커피 스타일들이 막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많은 것들을 흡수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이제 카페가 이제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핸드드립 쪽이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스페셜티 커피와 이제 브레드를 같이 하는, 베이커리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커피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거고, 지금의 한국의 커피는 막 많은 변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아직도 너무 다양한 것이 계속 들어오고 무엇이 맞다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구도라서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한국의 카페는 모든 나라의 커피들이 다 있다. 우리나라 바리스타들이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말 음료들을 빠르게 정말 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너무 좋다는 거죠. 해외로 갔을 때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한국 바리스타들 참 일 잘해. 정말 손이 빨라. 그리고 몸 좀 힘들고 해도 꿋꿋하게 잘하고, 외국은 여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은 너무 바쁘다, 빠르다, 급하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큰 경쟁이 될 수 있고 차별화되는 거라 봐요. 혼자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정말 심플한 메뉴를 하는 외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말 얼음도 갈아야 되고 스무디까지 아메리카노, 커피, 핸드드립 정말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빨리 고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국 바리스타들의 실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봐요. 2006년에 이제 제가 카페를 처음 오픈을 했었고, 시작은 2005년인데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한 게 2006년이고요. 그때는 커피마루라는 가게를 이제 한 4년 정도 운영할 때 너무 잘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카페를 이제 10배를 확장해서 운영을 해봤었고, 그때는 이제 반대로 너무 안 됐었죠. 이렇게 가게를 그만두고 한 4년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때 왜 잘 됐고 그때는 왜 안 됐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뭐가 사람들 말 때는 장소가 문제다,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데, 내가 오히려 실력이 없고 몰랐을 때 했던 카페에서는 매일매일 그 4년을 사람들에게요 새로운 걸 계속 줬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먹어봐요.
단골 손님 들어오면 이거 이번에 개발한 건데, 아니면 이번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또 배워서 온 건데, 막 보고 온 건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걸 줬었어요. 그리고 내 걸 먹어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근데 이 가게를 정리를 하고 크게 이제 넓혀서 할 때는 이제 그래, 우리는 그때 당시에 스페셜티 커피 케냐 100%만 씁니다. 그다음에 커피값도 좀 더 올리고 뭔가 내 걸 이렇게 마시러 오세요라는 게 거의 컸더라고요. 오늘 손님들이 그 선생님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먹고 평가해주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건 이런 커피다. 이 커피는 이렇게 내렸고 우리는 케냐 100%를 쓴다. 그래서 비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에 이제 혼자 남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메뉴 하나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쓰지 않은 커피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고, 너무 그러니까 좀 새콤하게 할 수 없을까, 라떼가 느끼해요 라는 말을 늘 하던 사람들에게 안 느끼한 라떼를 못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가게였고요. 두 번째는 이미 문제 해결한 걸 그냥 즐기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내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봐요. 캐러멜을 제일 많이 써줬어요 예전에.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빈치 소스를 캐러멜 소스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소스류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제품이랑 반해서 좋은 점들은 이제 향미에서 좀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맛적인 요소들이 좀 더 풍부해서 커피랑 섞었을 때 커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 맛적으로 이제 매치시키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메뉴를 만들 때 좀 더 쉽고 맛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라는 게 향에 민감해서 커피 향과 다른 어떤 재료에서 오는 향들이 너무 두 개가 강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향이 만들어져 버린다거나 혹은 섞이지 않는다거나 하는데, 다빈치 제품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향미 때문에 커피랑 섞였을 때 충돌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적어서 메뉴를 만들 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것들이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점들이죠. 네, 다빈치 화이트 초콜릿 소스를 이용한 메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카페 마차 라떼고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밀리터리 라떼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른 카페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메뉴인데, 일단은 필요한 재료는 이제 마차 라떼니까 이제 이렇게 마차 파우더, 우리가 말하는 말차 녹차 파우더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맛이 전혀 없는 이제 100% 마차 파우더를 지금 이렇게 섞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이제 당연히 커피와 그리고 이제 화이트 초콜릿 소스,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초콜릿 소스를 약 한 25ml 정도를 넣어주고요. 커피와 마차가 단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초콜릿 소스를 써보면 이제 화이트 초콜릿 소스가 지금 초콜릿 향이 강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 커피와 마차의 풍미를 더해주기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 녹차 파우더를 약 한 1온즈 정도 넣어주고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리스트레토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커피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 녹차와의 이런 향에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리스트레토를 아주 천천히 점샷을 이용해서 뽑는 스킬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면 가장 베스트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샷 리스트레토나 혹은 짧은 리스트레토를 사용을 하시면 맛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샷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녹차 표면에 예쁜 크레마 컬러를 이용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 커피의 농축적인 맛을 이용하고 커피의 향미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미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레토를 이용을 합니다. 또 제가 많이 표현하는 용어는 이제 리스트레토인데, 리스트레토보다도 더 짧은 리스트레토를 뽑는 거죠. 거기에 간단하게 부어주면은 가을 느낌이 나는 이제 표면이 만들어져요. 나뭇잎을 그리면 낙엽 같아지기도 하고, 저는 여기다가 백조를 한 마리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녹차와 이제 초콜릿 소스와 이제 강배전의 이제 더블 리스트레토를 이용한 이유는 서로의 그 향미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샷을 아주 짧게 뽑아주고, 농축하기 위해서 점샷으로 뽑아주죠. 이제 점샷으로 뽑는 것은 라떼 아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질감과 농도를 높이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성분들을 농축시켜서 뽑는 건데, 향미를 최소화시키죠. 리스트레토. 그리고 제가 뽑는 추출 방식은 리스트레토라는 리스트레토보다 더 짧은 추출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농축적인 강배전 커피의 그런 맛이나 질감적인 부분들은 풍부해지는데, 뒤에서 나오는 이제 향미는 최소화돼요. 아주 깔끔하게 향미는 커트가 되고, 이유는 이 말차가 가지고 있는 그 향미와 이제 충돌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짧게 뽑아주는 거고, 그리고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배전을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맛이 조합이 되었을 때 이제 다빈치 화이트 초콜릿 이제 소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 화이트 초콜릿 소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런 강한 그런 향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연유 같기도 하고 밀크 베이스 같기도 하고 또는 바닐라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해서 아주 이런 녹차 베이스나 이런 커피 베이스에 섞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유와 섞였을 때 가지지 못하는 그런 밸런스라든지 단맛 부분들을 이 소스 하나만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콜릿 소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빅커피 회원분들을 위한 홈폴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라떼아트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초코 소스를 위한 건데요. 보통 라떼아트를 연습하실 때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라떼아트를 만들 때 로제타를 많이 하시죠. 로제타를 연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로제타를 이렇게 실패를 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초코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 예전에 10년 전에 많이 했던 국민 패턴이죠. 자, 이렇게 소스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 여러 가지 꽃 모양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십자가를 만들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예쁜 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죠. 이렇게 나뭇잎 로제타 디자인을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초코 소스를 꺼내서 애칭 기법을 써주신다면 예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라떼아트 기술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애칭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림이죠. 동그라미 어떤 모양이 나와도 괜찮아요. 동그라미가 나와도 괜찮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약간 옆으로 넓적하게 나와도 괜찮고, 자 이렇게 나왔다면 바로, 혹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스푼을 이용해서 살짝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자 이게 누구나 이제 핸들링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옆에 있는 크레마를 묻혀서 머리카락과 귀를 그려주시고, 눈,
코, 입을 만들어주면은 어떤 손님들도 좋아하는 아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빅커피의 온라인 회원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바리스타들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에게 소통과 그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카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객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또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